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어맨입니다. 아침부터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됐네요. 11월 30일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은값이 대폭락을 했죠. 하루에 30%도 넘게 빠졌는데 뭐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거의 61% 정도 빠진 것 같네요. 와, 이거 은값이 엄청 달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해버릴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에 막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은값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연준 의장 케비노 씨 뭐 신규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매파적 성향이 있어서 뭐 그렇다는 식으로 어떤 오피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에 30% 빠질 일인가요? 좀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 건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은값이 오른 원인부터 사실은 좀 따져야지 이게 말이 맞는데, 그 코맥스 시장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세계 최대 금속 선물 거래소가 있죠. 거기서 선물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종이 은 가격으로 현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실물 은으로 받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AI나 뭐 여러 가지 태양광,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서 또 뭐 앞으로 또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은들이 계속 원자재로 들어가게 되니까 은을 실제로 원자재로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을 계속 실물 수요로 원하는 수요가 많죠.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 아닌 곳들 이런 곳들도 은을 계속 매집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금수 조치까지 했죠. 그래서 실물 은이 부족한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은 선물 시장에서 실제로 은을 현물로 인도받고자 하는 수요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물 은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인도 요청만 계속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코맥스 은 시장 자체가 붕괴를 해버리겠죠. 인도 불능 혹은 강제 현금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 같다는 좀 그런 흉흉한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고 있대요. 기록적인 유출이 있었는데 1월에 한 달 동안에 코맥스 등록 재고에서 수천만 온스가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가용 재고가 3천만에서 4천만 온스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몇 년 이내 최저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년 3월 인도분 계약 건수 보면 실제 창고에 있는 은보다 인도 요청 가능성이 있는 종이 계약이 2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자의 10%만 현금 말고 진짜 은으로 달라고 해도 코맥스는 줄 은 자체가 없다고 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1월 1일부터 은 금수 조치했죠. 수출 통제했죠.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국가 광산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삼성, 애플, 테슬라로 가기로 했던 실물은이 뭐 인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공포의 요소죠. 그래서 뭐 음모론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코맥스가 진짜로 인도 중지, 실물은 인도 중지를 꺼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증거금을 일단 대폭 인상을 해서 뭐 이제 32,500불 수준으로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 이를 더 올려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로 쫓아내는 방식을 좀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강제 현금 결제, 뭐 실물은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줄 테니 그냥 나가라. 나는 진짜 은 못 주겠다. 진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인도 중지와 항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코맥스 시장의 어떤 계약은 뭐 실물은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를 안 줘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그러면 가능한 거냐? 그냥 무조건 땡강 부리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이 거래소의 규칙에는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현물 인도 대신에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대요. 뭐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안해, 진짜 은 없어. 지금 시세에 맞게 돈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그냥 계약 끝내자.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디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청산 전용 거래라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써먹은 기법이 하나 있대요. 어, 1980년에 은시장 폭등 당시에 룰7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했는데 이게 바로 청산 전용 거래입니다.
지금부터 은은 사는 것만 되고 파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수자 자체가 붙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가격이 수직 낙하하겠죠. 그리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려는 사람들도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대형 은행이 쓰는 그 익스체인지 포 피지컬 편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코맥스에는 줄 은이 없으니까 뭐 런던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은을 줄게,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어제 30% 폭락했는데 지금 한국의 실물 은 가격이 30% 연동돼서 폭락을 했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 4, 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물 시장에서만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 코맥스가 이렇게 인도 중지를 강제로 해버린다는 걸 전제하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은은 새로 사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싸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 과열됐다가 이렇게 폭락됐다는 현상 자체는 은 시장 자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주식 지수가 밀렸던 이유가 시장 자체가 붕괴할 것 같다는 그런 위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맥스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봐서는 이건 인도 중지 될 것 같다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정상화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사기 좋을 만한 것들은 물론 적립식으로는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한 방에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럴 때는 선물 ETF 같은 걸 들어가기보다는 미국의 SLV 같은 현물 ETF와 또 PAAS, 네, 그 은 최강 기업에 대한 주식인데 뭐 이런 거를 좀 매집하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모두 성투하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